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이 전지, 2차 전지 얘기 나오면 참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비전문가들은 사실 아닌 내용들을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또 전문가분들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고, 야, 이거 도대체, 개념 잡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세 가지 종류로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어느 게 과연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 셀 단위를 우리가 전지라고 부르고, 이 셀이 여러 개 묶여 있는 걸 배터리라 그럽니다. 투스, 포스, 배터리 얘기 들어보셨죠? 조합.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LFP 배터리나 전지, 리튬이온 3원계라고 불리는 3원계 혹은 4원계. 4원계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 다원계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거 나오면 다 죽었어 하는 전고체, 솔리드 스테이트. 자, 요런 것들은요, 그냥 다 리튬 이온 전지들입니다. 그냥 리튬 이온 전지인데, 흔히 전극에 활성 물질을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 이걸로 그냥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 있는 새 시대의 배터리가 뭐냐가 아니라, LFP는 아이언 옥사이드, 산화철, 이걸 쓰고 있고요. 3원계, NCM, NCA. NCMA가 있어서 4원계라는 표현도 쓰긴 하는데, 뭐 요거는 그냥 다 3원계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는 에노드 프리라고 그래서요. 가장 문제가 되는 3원계 배터리에서 화재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주된 원인이 전해액 때문입니다. 전해액이 6브라인산 리튬과 솔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불이 잘 붙어요. 분리막 손상으로 인해서 전극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 불이 나는데, 요걸 그냥 메탈로 그냥 아예 싹 바꾸자, 고체로 바꾸자, 그럼 불 안 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돈하실 거 없어요. 이 세 가지는 다 리튬 이온 계열입니다. 그런데 옥사이드, 활물질에 뭘 사용했느냐. 자, 가장 먼저 개발된 게 뭔지 아십니까? 3원계라고 생각을 하세요. 3원계가 나오고 리튬 인산철이라는 게 새롭게 개발이 돼서 3원계를 대체할 거고, 앞으로 전고체가 모든 걸 바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게 전고체 배터리 형태입니다. 메탈 전극을 가진 에노드 프리, 요 형식이 가장 먼저 개발이 됐어요. 왜냐면 이게 활성 반응에 있어서 에너지 밀도 구현하기가 제일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식이 뭐가 문제였냐면, 화재가 잘 납니다. 어디에서? 덴드라이트가 발생하면 이 덴드라이트 때문에 메탈 전극에서 화재가 잘 일어나요. 전고체가 불이 안 난다면서. 지금 3원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렉트로라이트, 액체 전해질에서 화재가 시작되는 위험이 3원계는 있으니까, 이걸 그러면 전액을 없애면 되잖아. 전액을 액체 형태가 아닌 고체 형태로 하게 되면 해결되겠네. 그래서 다시 꺼내던 카드가, 이 메탈 전극을 가지고 있는 전고체입니다. 자, 이 리튬 전지라고 해야 되는데, 왜 리튬 이온 전지라고 하냐면, 이 리튬 이온 전지라는 명칭을 처음 만든 업체가 바로 소니입니다. 소니가 1991년에 이걸 상용화를 했어요. 이 현재 3원계 배터리 형태의 특허가 1985년도에 일본 아키라 박사님에 의해서 등록이 됐고, 이제 그 특허를 기반으로 리튬 이온 전지라는 걸 소니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리튬 전지에서는 리튬이 금속 형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충방전, 인터칼레이션을 하면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온이라는 것은 이제 전기적 성질을 띠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속 상태가 아닌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리튬 이온이라고 지면 되겠다. 참 기가 막히게 지은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전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액이 들어가서 전액이 전자가 아무 곳에나 방출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안 그렇게 되면은 막 물에 리튬 넣은 것처럼 아무 데서나 막 전자가 부하 걸려버려서 막 팡팡팡 터져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정말 필수적인 건데, 요거를 초기 형태 연구했을 때 이 메틀 전극으로 바꿔서 전해액도 없애고, 그래서 에너지 프리로 해서 만들면 불이 안 날 거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전구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리튬 이온 계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몇 가지 바꾸면서 활물질을 이거 써봤다 저거 써봤다 하는 거죠. LFP는 지금 개발된 지가 한 20년 정도? 네. 2000년 초반에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냐면, 이 아이언 옥사이드, 이 산화철은 활성 반응이 니켈 혹은 코발트 요 계열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최초의 휘팅형 교수님은 황화 티타늄이라는 활성 물질을 썼고, 전이차가 2V였는데 요거를 구디너프 교수님이 4V로 높이면서 산화 코발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산화 코발트를 사용하는 방식이 소니가 리튬 이온 전지를 개발하면서 사용했던, 지금도 휴대 기기에서 사용되는 활물질로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이언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화철 같은 경우에는 활성 반응이 떨어진다. 그러면 밀도가 떨어지잖아요. 전지에서 밀도라는 건 우리가 흔히 킬로그램당 몇 와트를 내냐, 에너지를 얼마나 담을 수 있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에너지를 담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전지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증가하고 부피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산화철은 이건 연구 가치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산화철이 장점이 있는 게 이게 올리빈 구조란 말이에요. 올리빈 구조라서 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린산철이 불이 잘 안 난다, 수명이 길다고 하는 건 이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안정적인 구조 때문에 이 LFP를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느냐, 이게 또 하나 중국에서 LFP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이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활성 반응이 강한 니켈, 코발트, 이거는 수율을 끌어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비해서 산화철도 어렵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떨어집니다. 뭐 수준 낮다 뭐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표현할 수는 없으나 상대적으로 조금 더 수율을 끌어올리기가 좋고요. 그리고 소재가 저렴하니까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양극재 원가 비율 중에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 40% 가까이 되는 비싼 양극재의 원자재 가격을 크게 내릴 수 있으니까 싼 값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산화철은 어디에나 구할 수 있으니까 공급도 안정적입니다. 이게 맞겠다 해서 중국은 그것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급형 전기차에는 밀도가 떨어지니까 이제 3원계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LFP든 3원계든 전구체든 다 리튬 이온 계열이고, 특별하게 어느 게 더 최신 공정이라서 뭐가 나오면 뭐는 없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은 전문가분들이 LFP를 얘기를 하면서 고려 안 하는 가장 심각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지금 리튬 이온 계열 전지들은요, 앞으로 전기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ESS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ESS라는 것은 사실 말해서 주택이나 건물용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차도 전지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 ESS는 전기차의 몇 배 혹은 몇십 배의 전지 다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이제 앞으로 폭발할 거란 말이죠. LFP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이게 저렴한 데다가 소재 고갈의 염려가 좀 덜하고 또 원자재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덜하니까 이걸 사용하는 게 맞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지금 앞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그리고 또 환경, 이런 부분들이 산업
그리고 차세대 에너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LFP는 재생을 안 합니다. 재생하려면 할 수 있어요. 재생하는 건 뭐 재생 공정 들어가서 다시 인터컬레이션이 정상적으로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도록 화학 구조를 복원시키거나,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극재하고 리튬을 빼내서 다시 만드는 재가공 공정의 원자재를 재투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재생 혹은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NFP를 폐기하는 비용 대비 재활용이나 재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새로 제작하는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성이 없으면 이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야죠. 엄청난 공적 자금을 들여서 업체 선정한 다음에 돈을 쏟아 부어서 재생을 하게 하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3원계 배터리 너무 비싸니까 보조금 주는 거, 야, 이거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면은 전기차 안 사는 사람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소모적인 뭐 이런 얘기로 논란이 많거든요. 그런데 NFP는 나중에 쏟아지는 폐 배터리를 해결하려면 이걸 다시 재생을 하거나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업체에 엄청난 공적 자금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돼야지만 업체들이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손해보면서 업체들이 그 재활용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그걸 뽑아가지고 희귀광물을 얻어야 돼서 그걸 재판매해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야 계속 기업이 존속을 하는데, 그게 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NFP는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예요. 이게 지금 NFP 배터리가 뭐 전기차에 예를 들어서 1억 대가 판매가 됐다. 1억 대가 판매가 됐는데 한 10몇 년 지나면은 이제 폐배터리 나오잖아요. 근데 매년 또 뭐 전기차가 판매가 되니까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자동차가 8천만 대 정도 판매가 되는데, 뭐 전기차가 이제 대중화 시대가 돼서 1년에 한 별만 4천만 대가 판매가 된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점점 노후된 배터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몇백만 개 나오다, 몇천만 개 나오다, 그 다음에 몇억 개, 나중에 몇십억 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재활용이나 재생을 못 합니다.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3원계 배터리는 처음 배터리 제작하고 살 때 보조금을 줘왔는데, NFP는 나중에 폐기할 때 보조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조삼모사죠. 이런 재생이 안 되는 거는요, 유럽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ESG 경영, 그리고 LCA 환경 문제에 완벽하게 반하는 거고요. 아니, 지금 식당에서요, 종이컵도 이거 재활용 어려우니까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종이컵으로 먹을 수 있는 커피나 이런 것들은 밖에 나가서 먹으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 빨대 같은 것도 종이로 만듭니다. 재활용이 되게 하는 소재로 만들어야 환경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 그 엄청난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전지, 그 다발인 배터리를 재생 안 하고 재활용 안 하는 걸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해서 만들기가 쉽고 비용적으로 이점이 있고 수급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걸 전 세계 전기차와 ESS에 깔아버린다. 그럼 나중에 그거 폐기할 때는 엄청난 환경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NFP는 친환경이다. 아니, 아이언 옥사이드, 산화철이 무슨 친환경이에요. 중금속 오염이지. 그러니까 니켈, 코발트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런 겁니다. 코발트가 좀 독성이 있고, 코발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어린아이들 노동 착취하면서 고사리 손으로 막 광산에서 일 시키는 뭐 이런 인권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분쟁 광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코발트 최대한 안 쓰려고 계속 그 비율을 줄이고 있고, 다른 활물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도 일렉트로라이트, 전액을 없애자. 불이 안 나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런데 사실 처음에 휘팅용 교수님이 이걸 상용을 못한 게 메탈 전극이 불이 잘 납니다. 이게 전액이 문제가 아니라 전극 자체가. 그리고 또 함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진짜 엄청난 난제입니다.
덴드라이트 발생하게 되면 그 덴드라이트가 점점 전극, 간극을 넓히게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이 또 죽어요. 이 문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메탈 전극 자체가 화재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액을 없애서 그걸로 인한 화재 위험이 없어질 뿐이지, 삼원계 배터리는 전극 자체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위험은 아주 낮거든요. 그러니까 삼원계 배터리가 없는 문제를 전고체 배터리가 다시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지 불어서 다른 곳에 그 먼지가 앉는 이런 형국의 지금 그림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고체 전지가 나오면 삼원계 배터리는 다 끝장이 난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셋 다 리튬 이온 전지, 리튬 이온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원계를 통해서 안정적인 밀도를 구현하고 수율에 도달하고, 이 수율이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율이라는 건 일정 품질에 도달해서 안정성, 밀도, 그리고 충방전, 라이프 사이클, 이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구현이 되는 일정 품질에 올라오는 제품의 비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한민국 K배터리가 이 수율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90몇 % 수율을 자랑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삼원계, 민감하고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이 삼원계를 잘 다뤄온,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나 그 빈도를 최소 수준으로 줄여온 K배터리가 그보다 좀 더 난이도가 높지 않는, 약간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로 인해서 수율 도달이 쉬운 LFP 전지를 생산한다고 치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삼성 SDI를 비롯해서 LFP 아주 좋은 성능과 안정성과 그리고 또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수명을 가지고 있는 그 LFP 배터리를 막 13년 전, 막 14년 전에 만들었어요. 이때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CATL이 2011년에 설립된 기업인데. 그 다음에 전고체도 마찬가지예요. 전고체도. 사실 삼원계의 그 어려운 수율, 그리고 또 밀도 계속 높여나가고 있는 이 공정, 이거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그리고서 뛰어난 생산 기반으로 인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양산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K배터리가 전고체로 만약에 이 활물질이나 전지 형태가 바뀐다고 해도 빠르게 시설 변경해서 전고체 생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제품 확대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지는 무게당 밀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삼원계가 이제 영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삼원계가 아마 다른 활물질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화재 염려 없고, 또 긴 수명을 자랑하는 그런 안정적인 소재가 개발이 돼서 새로운 양극재를 통해서 새로운 규격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삼원계를 통해서 전기차 시장에 가장 지대한 영향과, 그리고 또 뛰어난 생산 시설과 또 가격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대중화 기술, 또 가장 중요한 거로서 높은 수율, 어떤 형식의 전지를 생산하든지 높은 수율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 K배터리는 앞으로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이미 자신들만의 성체를 견고하게 쌓아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토요타가 전고체 실험실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가지고 이거 봐라, 우리가 이제 판 없는다, 이 전지가 뭐 하나 실험실에서 괜찮아 보이는 결과물 나왔다고 해서 판이 엎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것도 공장에서 또 라인 깔아가지고 또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재 확보해야 되고, 또 수율 도달해서 엄청난 물량을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이거 언제 구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터리 가지고서 뭐 LFP 배터리가 뭐 앞으로 삼원계를 완전히 잡아먹을 것이다, 전고체 나오면은 뭐 K배터리는 다 죽었다, 뭐 이런 얘기에 영향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LFP 배터리가 무시할 만한 배터리, 막 수준 낮은 그런
전지 규격은 아닌데 환경 문제 때문에 이거 앞으로 안 됩니다. 재활용, 환경 문제에 반한다는 것은요, 그 어떤 효율이나 그 어떤 간편성 이런 것들이 극복 못하는 아주 결정적인 결격 사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좀 잡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